네,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오늘은 이성훈 연구원, 안희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쁠 게 없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들어왔고, 뭐 관세도 계속 타결이 되고 있고, 뭐 금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부터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볼까요? 뭐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지금 계속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 주 가장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은 이제 관세 협상 그쵸?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좀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뭐 일단 지난주에 이제 간략하게 관세 관련 뉴스플로를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이제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경신하게 된 그 배경 중 하나가 이제 유럽과의 이제 관세 협상 기대감이었죠. 원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은 유럽과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근접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이제 기인해서 이제 관련된 관세 협상 기대감이 증시를 좀 뒷받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외에 이제 기업들도 계속 이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S&P 500 상장사 내에서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이제 80%에 달하면서 좀 우려보다는 조금 실적이 좀 양호하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이제 인텔 같이 조금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였고 올해 이제 연간 뭐 캐펙스 지출도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AI 관련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기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네. 결국 최근 사상 최고치 랠리의 배경은 관세 협상 기대감이랑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기인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계속 가니까 약간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뒤통수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세 협상을 통과를 계속 이렇게 시키는 게 계속 시장에 호재만 되는 걸지 반영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난주랑 지난주 이전이랑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난주 이전까지는 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뭐 계속 발언은 있었는데 네. 사실상 액션은 없었거든요. 성과가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시장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타코 트레이딩이 조금 시장 심리를 지배를 하면서 예. 트럼프는 어쨌든 관세를 유예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낙관론 심리가 계속 그 시장을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네. 지난주부터는 실제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나 이제 8월 초까지는 기대감도 반영을 하면서 동시에 경계감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번 주에도 뭐 한국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뭐 대만, 스위스와도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과 이제 경계감을 동시에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품목별 관세 협상, 관세 부과도 조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 뭐 반도체나 의약품과 같은 품목별 관세가 또 새로운 이제 관세 불확실성을 좀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전과 같은 낙관론만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구간을 좀 감내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계속 기대감이랑 우려가 혼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면 기대감 쪽으로 확 쏠리고 좀 안 된다 그러면 또 우려가 가끔 이렇게 자리를 하고. 근데 어쨌든 기대감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되겠지 하는. 그래서 어쨌든 시장 랠리는 믿고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안희아 연구원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관세 영향 때문인지 약달러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출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관세 이 실질적인 시작을 이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관세를 초반에는 미국 기업들이 이걸 다 부담을 하면서 그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지 그런 이제 공급업자들한테 전가가 될지는 이제 점차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GM이나 이런 데서는 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수요 둔화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간에 쌓아놨던 재고나 이런 걸 좀 소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둔화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조금 기여를 하면서 수요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피해가 되는 부분이 지금은 일단 좀 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FOMC가 있어서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심지어 연준까지 찾아갔잖아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근데 막 시장을 당황시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 행보가 그게 디폴트군요. 네, 항상 네. 그래 왔으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약간 그러려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그러게요. 같고 아무래도 뭐 근데 이번 사실 연준 방문 자체는 사실 2006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1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 거의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파월이 뭐 곧장 금리를 인하하냐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예. 지금 나타나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만큼의 경기 뭐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이번 7월에도 뭐 파월의 방문이 있었지만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으로 택할 것 같긴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간 약간의 뭐 트럼프의 줄을 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러 이사나 보우먼 이사 같은 이제 연준 이사들이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간 7월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두 이사가 말을 해왔고 이번에도 사실 블랙아웃 직전에 원러 이사가 7월에 여전히 금리 인하는 걸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서를 달아놓긴 했어요. 물가가 크게 변동이 없다라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약간의 물가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부분에서 수요 둔화도 나타나고 있어서 보우먼 이사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2명 정도 소수 의견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시장 플로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크게 뭐 물가가 급등하거나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좋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연내 인하 기대가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 좀 비용을 낮춰주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호재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좀 이쁜 그림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름다운 맞습니다. 그림,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서로 간에 어떤 약간 미묘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쨌든 그런 그림은 9월 금리 인하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부터 계속 내려가는 건지 달러는 또 아니면은 약달러로 계속 가는 건지 앞으로 변동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인 전망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이거 뭐 채권 시장만 놓고 봐서는 계속해서 갇혀 있어요. 달러는 좀 그쵸. 약세 기조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채권 시장은 뭐 4.2에서 4.5 정도의 박스에서 계속해서 갇히면서 좀 떨어질 듯하면 좀 반등하고 떨어질 듯하면 반등하고 이런 양상인데 예. 그 양상은 사실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는 수요가 그러네요. 둔화되고 네. 일부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장 방향이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가 될 텐데 뭐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발표가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지난달에는 정부 쪽의 고용이 좋아서 조금 그럼 상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줄어드는 것들을 민간이 좀 커버가 가능한지 민간 고용이 계속해서 뭐 견조한지 아니면 둔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약간 실업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점진적으로 이제 인하 기대 자체는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금리 하락 압력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채권 시장에서 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번 주에 이제 분기
차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간 이제 재정증권, 단기 증권을 중심으로 조달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재정증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미 연준의 뭐 지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 연준의 QT를 아예 종료시키는 쪽으로 기대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주 이제 분기 차입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QT 종료 가능성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3분기 중에 금리나 기대와 함께 그 시장 금리도 점진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달러 또한 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3분기 중에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분기까지는 확실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뉴욕 증시인 것 같은데, 코스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코스피가 좀 약간 좀 다들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쫄리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협상 타결들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만 이러고 안 되고 코스피만 남아서 계속 이렇게 박스만 형성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대기 순번을 받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쵸, 그 예. 초조함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네. 조금 뭐 자동차나 일부 이제 관세 피해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이제 당시에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조금 생각보다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쵸.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증시가 계속 이제 박스권에 머무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이제 주말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관세 부과 시한인 이제 8월 1일 전 이제 7월 31일에 한미 협상이 이제 재개될 것이다라고 그렇다 예정이 하더라고요. 된 상태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거든요. 사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자체는 어떻게든 이제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 결국 이제 내용이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일단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수출 경쟁국인 이제 일본이나 EU가 한국보다 좀 빠르게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 협상력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무래도 경제 규모상 뭐 일본처럼 뭐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 7월 31일에 어떤 관세 협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 주 초반까지는 조금 계속 이러한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 이후에 뭐 저희 한국이 일본이나 EU와 같이 뭐 진짜 상호관세 15% 수준을 맞춰낼 수 있느냐, 아니면 자동차 품목과 관련된 관세율이 일본이나 EU 같이 이제 동일한 수준을 맞춰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반영해서 지금 어쨌든 그래도 되겠지라는 쪽으로 자동차주라든지 뭐 알래스카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결국 뉴스 플로우랑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도 결국에는 관세 협상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혹시 타결되면 네네. 뭐 또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뭐 지금 이 시간은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네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일본이나 EU와 같이 그 관세율을 맞추는 걸 이제 보기 전까지는 예. 이번 주 초반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LNG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동차랑은 조금 다른데, 네. 사실 유럽이나 이제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에너지를 이제 대규모로 사는 거. 수입하기로 네. 하였고, 일본도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사실 이러한 유사한 조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인 이제 LNG 강관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자동차가 달리는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결국에는 뉴스플로우에 의존을 할 수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주가 네. 변동성은 당연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주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세 피해주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존 투조주였던 이제 관세 무풍주연, 뭐 조선, 방산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조금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7월 31일이라는 게 목요일이고
그리고 사실 미국 시간으로 31일이면 금요일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월화수목을 계속 그냥 우매불만 관세 피해주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 간극을 또 이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좀 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주력하는 것도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걱정할 필요 없이 실적주들도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주들 요즘 퍼포먼스가 괜찮은 종목들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업종이 있거나 주목해야 될 업종이 있을까요? 사실 뭐 실적과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뭐 네, 조선, 맞아요. 방산, 화장품, 의료기기 우리나라가 잘하는 기업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 불확실성에서 조금 대피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조선 방산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조금 조선 방산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아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 7월 이후에 단기적으로 뭐 바이오나 뭐 철강, 화학 같이 좀 소외주로 순환매가 좀 돌았는데 네.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관세도 있고 뭐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좀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을 좀 이번 주에는 주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 시작하고 가장 많은 이벤트가 그럴 몰려있는 것 한 같아요. 주다 이렇게 봐주시면 걱정이네요.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예. 있고 그 외에는 이제 30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7월 FOMC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8월 1일에 비농업 신규 고용이라든지 ISM 제조업 PMI 경제 지표가 네.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빅테크 실적이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31일에 애플, 아마존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는 관세, 뭐 이제 연준 그리고 기업 실적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쳐져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이벤트를 모두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바쁜데. 그렇죠. 관세 있고 FOMC 있고 고용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빅테크 기업 실적 나오고 국내에도 실적 시즌이고 네. 이번 주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면서 주도주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는 걸로 좀 베이스라인으로 좀 깔고 전략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